재판 결과를 조작한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탄 하나가 더 터질 겁니다. 잘 찾아봐요. 저 협박받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차례 아닙니까? 앞으로 내 일에 끼어들면 그땐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넌 뭐 목숨이 10개 넘냐? 폭탄 중에 하나는 인터뷰 현장에 있지 않을까요? 강아, 오지마! UDT 우리 동네 특공대 7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들 예상하셨던 대로 창리동 연쇄 폭발 사건의 배후는 제임스 설리번이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배후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으나 큰 이변은 없었네요.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에 일어났던 제임스 설리번의 딸 샬롯 설리번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었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범인은 현 국회의장 권상태의 아들 권우성이었습니다. 2022년 9월 권우성은 저녁 당일날 음주운전을 하여 샬롯 설리번을 차로 칩니다. 그것도 모자라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생명이 위험한 아이에게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벌벌 떨면서 한다는 짓이 아버지인 권상태에게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권상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석준과 이윤시 국회의원이었던 나은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셋이 합세하여 사건을 덮기로 하죠. 우선은 전역을 했으니 민간인 신분인데다 음주운전까지 했던 권우성을 군인으로 인정하여 군사재판을 받도록 만듭니다. 임무수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작전 중 사고로 위장시키죠.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 장관 김석준이 책임지고 무죄를 만들었고 전역 후 민간인이 되어 받은 2심과 3심 재판은 국회의원 나은재가 개입하여 무죄를 받도록 만듭니다. 제임스 설리번은 그에 몹시 분노하여 기윤시의 연쇄 폭발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 김석준이 빼돌린 폭탄을 2배 가격으로 매입하여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 폭발 사건을 일으킨 거죠. 하지만 화살이 향한 곳은 엉뚱한 곳이었고 죄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복수해야 할 대상은 국방부 장관 김석준, 국회의원 나은재, 국회의장 권상태, 권상태의 아들 권우성, 이 4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 사건은 죄 없는 일반 시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제임스 설리번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 해도 그를 곱게 봐줄 수 없는 이유죠. 동네 특공대는 국방부 장관 김석준의 비리가 드러난 동영상을 국방부 차관인 이근철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자 김민서 PD는 최강과 상의하여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건이 유야무야 묻힐 것 같아 돋보기 미디어를 통해 공식 보도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궁지에 몰리자 국방부 장관 김석준은 나은재와 공모하여 또 다른 폭발 사건을 계획합니다. 폭발 사건을 일으킨 테러 세력이 따로 존재하고 자신들은 테러범을 잡기 위해 덫을 놓은 거란 식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파출소 앞에 두었던 폭탄을 수일이 발견하고 수일은 자신의 차에 폭탄을 싣고 이동합니다. 폭탄을 멈출 방법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터지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한 거죠. 다행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파가 모두 차단되는 그들의 주유소 아지트 덕분에 폭탄의 폭발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분노한 최강은 국방부 장관 김석준을 찾아가고 그를 위협해 창리동 폭탄 테러의 배후가 제임스 설리번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결국 분노에 찬 최강은 김석준에게 총을 겨누죠. 총소리는 들렸으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노브스 물류센터로 향한 최강. 그곳에는 이미 제임스 설리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리번이 말하죠. 드디어 만났네요, 최강 씨. 재판 결과를 조작한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8화 예고편은 긴장감 가득한 둘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설리번과 마주한 최강의 몸에는 레인저 포인터 불빛 수십 개가 비치죠. 수많은 저격총들이 최강을 조준하고 있는 듯합니다.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야기가 잘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제임스 설리번이 최강에게 자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협박받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차례 아닙니까? 제임스 설리번은 교통사고로 권우성에게 중상을 입힌 후 다음 타겟인 국회의원 나은재에게 정체불명의 핸드폰을 보냅니다. 핸드폰에 시간으로 표시된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핸드폰은 시한폭탄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 같습니다. 12시간 기한을 준 것 같아요. 폭탄 하나가 더 터질 겁니다. 잘 찾아봐요. 설리번 쪽 놈들 풀어야 죽는다. 제임스 설리번은 폭탄 하나가 더 터질 거라 선언하고 특공대원들은 미친 듯이 시한폭탄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찾을 길이 없죠. 다 터뜨린대요. 아무래도 설리번이 마을에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넌 뭐 목숨이 10개 넘냐? 폭탄 중에 하나는 인터뷰 현장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와중에 나은재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인터뷰를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폭발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는 거겠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쏙 뺀 채 제임스 설리번이 마을에 폭탄을 터뜨릴 거란 이야기만 퍼뜨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은재가 수상한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걸 최강이 구해줍니다.
납치라도 해가려던 거였을까요? 앞으로 내일에 끼어들면 그땐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아무튼 제임스 설리번은 최강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내일에 끼어들면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강아, 오지 마! 그리고 예고편의 마지막에서 마침내 최강이 폭탄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려는 병남에게 큰 소리로 오지 말라고 외치죠. 최강은 혼자서 폭탄이 터지는 걸 막으면서 스스로를 희생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긴장 터지는 예고편 엔딩인데요. 병남과 최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남연이 달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폭탄은 무사히 처리되고요. 어쩌면 국방부 차관 이근철도 살짝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예고편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잔뜩 불러일으키는데요. 국방부 장관 김석준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김석준의 배후에 있는 것 같던 정체불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국방부 차관 이근철이 과연 어느 쪽인지도 궁금합니다.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설마 제임스 설리번과 한패인 걸까요? 그리고 7화에서 이수진 소령이 김인서 PD를 다른 안전가옥으로 옮기겠다고 했었는데요. 정말 김인서 PD가 안전하게 옮겨진 건지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갇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건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이근철이 제발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할 텐데요. 그리고 저는 도연이 유치원의 올리비아 선생님이 별 이유 없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거든요. 어쩌면 올리비아 선생님이 제임스 설리번의 수하로 막판에 도연을 납치하거나 할 것 같아 불안불안합니다.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UDT 우리 동네 특공대. 특히나 8화는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회차인데요.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ENA, 지니TV, 쿠팡플레이에서 동시에 방영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본방 사수 함께해요.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